네, 안녕하십니까. 청하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도둑 맞은 말을 태무진이 혼자 추격하다가 모르추라는 친구를 만나 함께 말을 빼내오려고 했는데 둘이서는 상대할 수 없는 거대한 집단에서 말을 가져가는 걸 알게 되죠. 도둑이 엄청난 대집단의 일원이라는 걸 알게 되자 이 둘은 순간적으로 몸이 굳습니다. 여기서 태무진은 보르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지여, 저 말은 내가 가져오겠다. 너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이 가지러 가는 사람이 위험한 거죠. 당연히. 태무지는 그 위험을 내가 짊어지겠다라는 건데 사실 보르추는 직접 당사자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르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린 이미 동지가 되기로 했잖아. 동지가 위험한 데로 가는데 어떻게 나만 여기에 있을 수가 있겠어. 나도 같이 가겠다, 태무진. 그리고 이 둘은 같이 달려가서 이 말 8마리를 전광석화처럼 낚아채고 바로 달려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8마리나 되는 말이 채여져 가는데 여기서 목격자가 없을 리가 없죠. 이 도둑 집단에선 바로 난리가 납니다. 말도둑이다. 도둑 잡아라. 이러면서 이 집단 사람들도 와르르 뛰쳐나와 추격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추격자 중에 기마술에 매우 능했던 사람이 있어서 독보적으로 빠르게 쫓아왔어요. 아무래도 이들은 8마리 말도 거느리고 도망을 치는 거니까 이 스피드 추격자에겐 붙잡힐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자 보르추는 태무진에게 말합니다. 동지여, 내게 활을 다오. 내가 쏘아서 저 추격자를 마치겠다. 그러자 태무진은 말합니다. 아니, 괜히 나 때문에 네가 더 이상 얽히는 건 바라지 않아. 쏜다면 내가 쏘겠어. 하더니 자신이 추격자를 향해 활을 쏩니다. 그 활이 멋들어지게 추격자를 맞추진 못해요. 하지만 이 활을 통해 이 맨 앞에 추격자는 추격을 멈추고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해가 떨어지고 밤이 되죠. 날아오는 화살에 한 방에 저격될 수도 있다라고 느낀 추격자들은 더 이상 적극적으로 따라붙지 못하고 이에 태무진과 보르추는 미친 듯이 전력 질주하여 최대한 거리를 벌리게 됩니다. 이리하여 태무진은 잃었던 말을 되찾아오는 데 성공하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자 태무진은 보르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네가 없었다면 내가 어찌 이 말들을 찾을 수가 있었겠는가? 이 말은 내가 다 갖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 말해봐, 내가 너에게 몇 마리나 주면 좋을지를. 그러나 보르추는 답합니다. 친구여, 비록 내가 돕긴 했어도 가장 크게 고생한 것은 역시 너라고 생각해. 나는 친구에게 도움을 주려고 동지를 맺었던 거야. 내가 여기서 말을 나누어 받는다면 그건 친구에게 도움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친구의 도움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법이니까. 나는 나코바얀의 외아들이야. 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말만으로도 충분해. 저 8마리 말은 태무진 네가 다 가지는 것이 맞아. 이 모르추의 아버지는 그 초원판 갑부, 알부자였어요. 굉장히 거느리고 있는 말과 가축이 많은 그 초원에선 가지고 있는 가축 숫자가 곧 부의 척도죠. 보르추는 엄청난 부잣집 외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태무진은 8마리 말을 다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그 보르추의 본가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가니 거기에선 그 보르추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아들이 며칠째 갑자기 어디 간다 말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집에 안 돌아오니까 기록에 따르면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눈물 콧물을 엄청나게 줄줄 흘렸다고 해요. 극진히 아끼던 외아들이었던 거죠. 아들이 살아 돌아오니 아버지는 뛸 듯이 기뻐합니다. 그러나 기쁨의 표현은 잠시이고 이내 아들을 나무라기 시작하죠. 보르초 아버지, 너는 대체 그렇게 말도 안 하고 사라지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자 보르추는 답합니다. 아버지, 대체 무엇이 잘못이란 말입니까? 훌륭한 것이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여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그럼 나 몰라라 지켜보아야만 하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시던 대로 어려운 처지에 처한 친구를 위해 행동했을 뿐입니다. 보르추 아버지도 대단한 사람인 게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받아들이고 이 두 사람을 크게 칭찬해 줍니다. 그리고 태무진에게 돌아가면서 먹으라고 최고급 말린 양고기와 마유, 음료 등을 넉넉하게 쌓아준 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앞으로도 변치 말고 늘 서로를 위해 힘쓰는 진정한 친구가 되도록 하여라 라고 격려해 줍니다. 이렇게 보면 확실히 옛날 사람들이 지금 우리보다 기술이나 물자가 부족해서 그렇지
인격, 인품 이런 것은 오히려 현대인들보다 더 뛰어난 것 같아요. 오늘날 누가 갑자기 만난 친구를 위해 이렇게 같이 목숨 걸어줄 수 있겠어요? 이런 걸 보면 과연 인류는 발전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리하여 태무지는 말을 되찾아 당당하게 집으로 귀환합니다. 가족들은 뭐 너무나 기뻐하는 거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보르추 역시도 칭기스칸의 최고 오른팔 왼팔 사준 사구 중에 한 명이 되죠. 태무지는 한때 보르추가 감시를 서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후일 징기스칸의 절대적 신복이 되게 되는 인물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우여곡절들을 겪고 나자 태무지는 드디어 한동안 잊고 있었던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바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맺어주고 가셨던 배필 보르테였습니다. 태무지는 이복 형제 멜구테이와 둘이서 보르테가 머물고 있는 옹기라트족 거주지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부인 보르테를 데려오기 위함이었죠. 태무진은 가서 장인 데이세첸을 만나게 됩니다. 제발로 다시 찾아온 태무진을 보고 데이세첸은 굉장히 기뻐합니다. 데이세첸, 타이치 우드들이 태무진 너를 제거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잘 극복하고 살아남았다니. 이렇게 말하면서 보르테를 데려가도록 허락해줍니다. 사실 원래 초원의 룰대로라면 태무진이 보르테 집안에서 대릴 사위 노릇을 좀 하고 나서야 신부를 보내줄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데이세첸은 그냥 바로 보내주는 길을 택합니다. 이게 참 의미 있는 포인트가 몇 개 있는 게 우선 데이세첸이 그 타이치우드가 태무진을 없애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태무진은 어차피 끝났어라고 생각하고 귀한 딸 보르테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낼 수도 있었는데 그러질 않았다는 점. 그리고 타이치우드의 위협이 아직 사라진 것도 아닌데 대릴 사위도 안 거친 태무진 집으로 흔쾌히 보르테를 바로 내어준다는 점. 사실 데이세첸이 태무진을 만난 건 고작 하룻밤이었잖아요. 그리고 보르추도 순간적으로 만났을 뿐인데 태무진의 동지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죠. 뭔가 한 방에 사람을 사로잡는 엄청난 매력이 태무진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태무진은 보르테를 데려오고 나선 이 벨구테이를 보르추에게도 보냅니다. 이 벨구테이는 보르추에게 가서 태무진의 말을 전하죠. 우리 함께 하자. 보르추, 나에게로 와라. 이 말을 듣고 보르추는 엄청난 부잣집인 자신의 집을 버리고 벨구테이와 함께 태무진 집으로 자신의 거처를 옮깁니다. 그 엄청난 갑부 집안 아들이 말 8마리에 목숨을 걸어야 했던 태무진 패밀리의 일원이 되기로 하고 아예 이사를 해버린 거죠. 물론 보르추의 이 판단 역시 후일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수천 배의 거대한 보상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 태무진이 보르테를 데리고 오면서 그 원 보르테의 집안이죠. 태무진 처가 거기에서 결혼 예물로 굉장히 좋은 고급 검은 단비털 외투를 보내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것이었나 봐요. 고급 제품. 이 예물을 받아든 태무진은 놀랍게도 이걸 내 미래를 위해 어떻게 활용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선 이렇게 결정하죠. 여기서 이제 태무진 인생에서 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옹칸이라는 인물입니다. 토그릴 칸이라고도 불리는 인물인데요. 나중에 금나라 황제가 이 사람에게 왕의 호칭을 부여해요. 그래서 이제 왕 해가지고 옹칸이라고 불리게 된 인물이죠. 사실 옹칸은 좀 나중에 붙게 되는 명칭이긴 하지만 헷갈리니까 처음부터 그냥 옹칸이라고 부를게요. 어디에 칸이냐면 그 초원의 부족들이 대략 이러한 위치로 분포해 있는데 이 중에 여기 그 케레이트 부족의 칸이었어요. 케레이트 부족은 당시 굉장히 큰 세력을 초원에서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케레이트의 옹칸이 그 태무진과 무슨 관계냐면 그 칭기스칸 태무진의 아버지하고 이 옹칸이 마치 태무진과 자모카처럼 동지 안다 관계를 맺었던 사이였습니다. 이 태무진 아버지랑 왜 그런 관계를 맺었냐면 그 일칸국 쪽 기록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옹칸이 케레이트 이 칸에 등극하는 과정에 있어 이 형제들하고 내분이 있었습니다. 결국 옹칸이 경쟁에서 이기고 칸이 되기는 했는데 옹칸에 숙부가 있었어요.
이 숙부가 형제들을 해치고 권력을 잡은 옹칸에 대해 강습을 감행해서 옹칸은 그에 패해가지고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패주 상황 속에서 옹칸을 숨겨주고 보호해 주었던 이가 바로 태무진, 징기스칸의 아버지였었다는 거예요. 그럼 비참한 상황에 놓인 옹칸을 칭기스칸 아버지가 왜 도와줬느냐? 그 칭기스칸 아버지가 속한 보르지긴 일족하고 이 옹칸은 상당히 접점이 많아요. 일단 이전에 소개드린 그 몽골 부족 암바가이 칸 아들 카단 타이시, 이 사람이 그 메르키트의 투두우루하고 한쪽 눈을 놓고 서로 공방전을 벌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옹칸도 메르키트한테 어릴 때 생포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7살 때인데 이때 메르키트한테 잡혀가서 아주 너무나 허름한 옷을 입고 메르키트족 사람들을 위해 방아 찧는 일을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거의 종 취급 받은 거죠. 그런데 옹칸 아버지가 메르키트를 공격하여 옹칸을 구출해 왔습니다. 그리고 몽골 부족이 또 암바가이칸 팔아넘겨서 금나라에서 목마, 처형당하게 만든 건으로 타타르하고도 철천지 원수가 형성이 되었었잖아요. 이 옹칸도 어렸을 때 타타르한테도 붙잡혔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참 기구한 유년 시절이었는데 옹칸 할아버지가 타타르하고 싸우다가 잡히고 그 와중에 손자인 옹칸도 같이 붙잡혔던 건데요. 그때는 또 13살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할아버지는 타타르가 거란 요나라 쪽으로 팔아넘깁니다. 거기서 비참한 최후를 맞고 이 잡힌 옹칸은 타타르 사람들을 위해 낙타 키우는 일을 맡았었는데 같이 일하던 양치기가 도와줘서 탈출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칭기스칸 아버지도 그 메르키트족으로 시집갔던 허일론을 강탈하고 이 타타르하고는 거의 뭐 타타르가 가장 싫어했던 인물이었으니 이 타타르 메르키트 양쪽하고 원수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둘은 굉장히 큰 동병상련을 진하게 느낄 수 있는 사이인 거죠. 근데 이 옹칸 집안도 대단한 게 아까 그 타타르에 의해 처참한 최후를 맞은 옹칸의 할아버지의 그 부인이 있어요. 즉 옹칸의 할머니. 이 그 조모가 이 남편을 타타르 때문에 잃게 되자 이 그 옹칸 조부를 팔아 넘기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타타르의 족장에 대해 기록에 보면 이런 일을 가합니다. 이 그 조모가 타타르의 군주께 100마리의 양과 10마리의 말 그리고 고급 마유를 바칩니다 하면서 실제로 그걸 그 원수 같은 타타르 군주에게 보냅니다. 근데 이 말하고 양은 그대로 보냈는데 그 마유에 대해서는 그 마유 담는 포대자루에다가 사실은 마유를 담지 않고 엄선된 전사 100여 명을 포대에 숨겨서 수레에 담아 타타르 군주에게로 보내요. 그래서 도착과 동시에 포대에서 뛰쳐나와 타타르 군주를 그들이 참살해 버립니다. 추 일칸국 쪽에서 만든 기록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와 같이 칭기스칸 아버지가 너무나 싫어하는 그 메르키트 타타르와의 악연으로 역시 점철된 옹칸이 위험할 때 이 아버지가 손을 잡아줌으로써 칭기스칸 아버지가 향후 반 타타르, 반 메르키트 연합을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외교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옹칸을 밀어낸 그 옹칸 숙부, 사실 이 숙부도 같은 집안이니까 뭐 사실 그럴 거면은 큰 틀에서 이 숙부랑 손잡아도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징기스칸 아버지에게 차라리 옹칸 말고 그 숙부하고 손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의도 있었어요. 그러나 징기스칸 아버지는 옹칸, 이 토그릴 칸을 선택합니다. 이 아버지의 선택이 후일 아들 태무진 징기스칸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리하여 칭기스칸 아버지와 함께 이 옹칸이 다시 힘을 모아서 역반격해가지고 숙부를 도로 몰아내고 다시 옹칸이 케레이트의 칸 자리를 되찾게 됩니다. 이 대승부에서 거대한 도움을 준 칭기스칸 아버지에 대해 옹칸은 엄청난 고마움을 느끼게 되고 이 승리에 감격하여 칭기스칸 아버지하고 안다, 혈맹의 동지 서약을 맺게 됩니다. 이러한 옹칸과 자신의 아버지의 과거를 잘 알고 있는 태무진은 아버지의 안다, 옹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칸이시여, 제 아버지의 안다이신 칸을 저는 저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태무진
아들로서 얼마 전 결혼을 하였기에 칸께 이 예물과 함께 보고를 드리러 왔습니다. 하면서 그 고급 단비털 외투를 옹칸에게 바칩니다. 옹칸도 태무진 아버지에게 과거 크게 졌던 신세도 있는 데다가 자신의 아들을 자청하는 사람이 와서 선물까지 바치니까 뭐 그냥 입 싹 닫고 선물만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아버지 사망 후 태무진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태무진이 옹칸 찾아간 것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가 너무 힘듭니다. 타이치우드에게 처참하게 당하고 등등. 좀 도와주십시오, 칸이시여. 제 아버지의 안다이시지 않습니까? 그럼 제 아버지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칸께서 힘드실 때 그렇게 도와줬는데 이제 와서 그의 아들을 버리실 겁니까? 이렇게 고급 선물도 알아서 와서 바치는 저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선물이지 사실은 오히려 엄청난 걸 요구하는 사람은 태무진인 거죠. 선물이라는 건 공짜지만 이 세상에 공짜처럼 비싼 것은 없다. 그렇다고 예전 은인의 아들이 이렇게 와서 선물까지 바치는데 그걸 체면상 안 받을 수도 없는 상황. 이에 옹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무진, 너의 마음 내 잘 받겠노라. 안다의 아들이 처한 어려움을 내 어찌 모른 척할 수 있으리요. 태무진, 흩어진 네 집안의 세력을 다시 모을 수 있도록 내 도와주마. 이렇게 태무진은 강력한 케레이트 부족의 칸으로부터 자신을 도와주겠다는 협력의 약속을 받아내는데 성공합니다. 이를 통해 일단 태무진은 초원에서 완전히 쉽게만 볼 수는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첫 초석을 쌓은 거죠. 이 기록 다음에 바로 보이는 게 바로 이러한 그 내용인데요. 일전에 소개드린 우랑카의 출신 중에 그 자르치오다이 에부겐이라는 사람이 태무진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태무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무진, 이전에 당신의 아버지와 나는 나의 아들이 태어나면 당신 집안의 사람으로 드리기로 약조를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들이 태어나서 데리고 갔을 때에는 아직 너무 어리니 좀 크면 데리고 오라고 하셨지요.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여 한 사람 남자 몫을 할 수 있을 상황이 되었으므로 이제 아버님과의 약속대로 내 아들을 드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내 아들을 당신이 하인으로 드리겠다, 이런 의미죠. 이러면서 손잡고 온 아들을 보여주는데 이때 왔던 아들이 바로 젤메입니다. 이 젤메의 동생이 바로 그 유명한 수부타이죠. 옹칸의 협력 약속을 얻어내고 부인 보르테부터 동지 보르추 그리고 젤메, 처참하게 어렵던 상황에서 다시 하나씩 집안 재기의 토대를 쌓아나가는 태무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태무진이 다시 부활해가는 것을 초원의 거친 운명이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리는 없겠죠. 어느 날 태무진 가족이 잠을 자고 있는 새벽, 태무진 집안에서 일하고 있던 코아그친이라는 노파가 있었는데요. 새벽에 불이 나게 태무진 어머니 허일론에게로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코아그친, 지금 엄청난 숫자의 말발굽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타이치우드가 우리를 잡으러 나타난 것 같아요. 이 말에 허일론은 소스라치게 놀라지만 곧 명령합니다. 빨리 모든 아이들을 깨우세요. 말을 타고 달아나야 합니다. 그들이 더 다가오기 전에 어서. 이리하여 이 가족들은 모든 구성원을 다 깨우고 달릴 수 있는 말을 준비하는데 이들은 여기서 한 가지 엄청난 사실에 직면하게 되죠. 지금 원래 그 패밀리 외에 뭐 젤메라던가 보르추 이런 태무진의 동지들이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보르추 집안처럼 대부자가 아니었던 태무진 집안의 말이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태울 만큼의 숫자가 안 되었던 겁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공격자들이 몰려오는 이 시점에서 이들은 구성원 모두가 말에 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너무나 냉혹한 사실에 직면하게 된 거죠. 이후의 이야기 다음 편에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